이 기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일반 사람들이 꾸준하게 복용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치매를 치료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한의대학교 바이오사용유형학부에 재직 중인 정지욱입니다. 오늘 발표할 기술에 대한 내용은 사간 추출물을 유효 성분으로 포함하는 퇴행성 뇌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요소물에 대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본 발표에 대한 내용은 기술의 개요, 기술의 시장 현황, 본 기술에 사용되는 방법 및 결과, 향후 추가 실험이나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술의 개요입니다. 본 기술은 사간 추출물을 유효 성분으로 포함하는 퇴행성 뇌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내용으로서 본 기술에 사용되는 연구 내용은 숏텀 메모리, 단기 기억을 측정하는 Y매지 테스트, 그 다음에 롱텀 메모리, 장기 기억을 측정하는 패시브 어보이던스 테스트, 그 다음에 워킹 메모리, 공간 기억을 측정하는 모리스 워터 메이저 테스트를 실험 동물을 통해 진행하였고, 관련 작용 메커니즘으로서 바이오마커 측정으로서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 이니비터를 측정하였습니다. 본 기술을 통해서 향후 기억력 개선,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개발이 가능해지고 더 나아가 치매 치료 의약품 개발도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도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향후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기업 진출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본 기술에 사용되는 알츠하이머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이란 WHO에서 21세기로 지정한 3대 질환 중의 하나로서 후천적이며 이전에 비해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래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 상태를 말함으로써 발병 원인은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단백질이 쌓여서 뇌세포가 점차적으로 죽게 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본 기술의 시장 현황은 본 정부에서 정부 신성장 동력 사업 중에 건강기능과 고령 친화식품 소재 등이 등록되어 있고, 나고야 조약에 따른 생물 다양성 협약에 따라서 우리나라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웰빙 시대에 부합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면역 관련 건강기능식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외에도 그린바이오에 속하는 식품의 녹색화가 이루어지면서 친환경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속적으로 영양소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식품과학이나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서 건강에 대한 신소재 물질 연구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장에서는 건강기능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고, 식품 시장에서도 천연물을 활용한 시장 트렌드가 강세에 놓여 있습니다. 본 기술의 시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계 시장에 점차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시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미국과 중국이 약 절반 정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점차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시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홍삼 시장이 꽤 오랫동안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프로바이오틱스의 증가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본 기술의 관련 기능성 부분에서는 기억력 개선하고 인지능력 증가가 있으며, 기억력 개선에는 48건, 인지능력에서는 8건의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소재가 개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시대가 증가함에 따라서 약 65세에서는 10%, 75세 이상에서는 한 20%, 85세 이상에서는 약 50%에 대한 치매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의약품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글로벌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20년에 약 29억 달러인 반면에 2024년에는 126억 달러로 급격히 증가할 예정이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치매 치료제로 허가받은 약물은 도네페질, 갈라타민, 리바스트기민, 메만틴이 있으며, 이 중 도네페질과 갈라타민, 리바스트기민은 작용 기전이 아세틸콜린 에스터레이즈 이니비터로 허가를 받아 있고, 그다음에 NMDA 안타고니스트로서 메만틴이 허가받은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 미국의 바이오젠과 일본의 에자이에서 아두카두밥이라는 새로운 약물이 FDA 승인 치료제를 받았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약물이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을 직접 죽이게 되는 작용 기전을 갖고 있어서 현재 많은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본 기술에 사용되는 사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간은 북극과에 속하는 범부채의 뿌리 줄기로서 전통적으로 청열해독과 거담 리인 작용으로 사용되어 왔고, 포함되어 있는 성분에는 이리솔리돈, 그다음에 텍트리게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대적인 양리 작용에는 항염증 작용, 항암 작용, 간송산 보호 작용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본 실험대 사용된 실험 방법에는
단기 기억에 사용되는 Y 매즈 테스트와 장기 기억에 사용되는 패시브 어보이던스 테스트, 그 다음에 워킹 메모리에 사용되는 모리스 워터 메이즈 실험을 진행하였고, 관련된 작용 기전으로서 아세틸콜린 에스테레이즈 이니비터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동물은 매일 ICR 마우스를 사용하였고, 대상 소재는 사간 추출물을 70% 주정으로 추출하여 50, 100 및 200mg per kg로 투여하였습니다. 투여는 실험 1시간 전에 사간 추출물을 경구 투여하고 30분 후에 스코폴라민을 1mg으로 복강 투여하여 기억력 감퇴를 유발한 후에 30분 후에 세 가지의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 Y매즈 테스트는 단기 기억 능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실험 방법 중에 하나로서 각 암에 들어가서 반복적이지 않고 차례로 각 가지를 들어갔다가 나오는 확률을 계산한 자발적 변경 행동력을 측정하는 실험 방법입니다. 이러한 자발적 변경 행동력이 높을수록 기억력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험 결과는 스코폴라민으로 유도한 기억 손상 동물 모델에서 70% 사간 추출물을 100과 200mg 투여한 뒤에서 행동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유의적으로 기억력을 개선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양성 대조군으로는 도네피지를 사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실험 패시브 어보이던스 테스트는 장기 기억을 테스트하는 실험 방법으로서 동물이 어두운 곳을 이동하려는 습성을 이용해서 실험 첫째 날 동물들이 어두운 곳을 들어가게 되면 전기 쇼크를 준 다음에 24시간 후에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실험을 진행해서 어두운 상자 안에 들어가는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실험 방법입니다. 실험 결과는 앞서 실험 바와 마찬가지로 70% 에탄올 사간 추출물 50, 100, 200mg 투여그램에서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유의적으로 기억력을 개선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워터메이즈 테스트에서는 동물들의 공간 인식을 측정하는 실험 방법으로서 수조 안에 플랫폼을 설치하고 실험 동물을 수조 안에 놓아두게 되면 실험 동물이 플랫폼과 지표를 기억하고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실험의 방법입니다. 실험 결과는 실험이 4일 동안 진행되면서 실험 동물이 플랫폼에 도착하는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사간 추출물이 100, 50, 200mg에서 유의하게 기억력을 개선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간 추출물의 기억력 개선에 대한 작용 기전을 실험한 실험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아세틸콜린 에스테레이즈 이니비터 실험에서도 사간 추출물이 아세틸콜린 에스테레이즈를 유의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관련 인자인 웨스턴 블러팅 실험을 통해서 얼크나 크랩, 그다음에 BDNF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토대로 생약학회주에 논문을 투고하였고, 추가 연구로 현재까지 이러한 기술은 기억력과 가장 관련이 깊은 콜린 신경계와 그다음에 영양 인재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베타 아밀로이드 관련된 동물 모델과 그다음에 타우 단백질과 관련된 요소, 그다음에 산화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부분과 신경염증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기술은 천연물을 소재로 해서 의약품을 개발하는 기업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홍삼이라든지 이미 약 50개 이상의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속적인 추가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최근에 바이오 의약품이 대세다 보니까 발효 기술이라든지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통해서 좀 더 전문화된 소재를 만들어서 훨씬 더 고부가 가치의 의약품을 개발하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본 기술은 현재 효능 부분에서는 확인이 이미 되었고요. 하지만 제품화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기술이 필요한데, 먼저 천연물이다 보니까 이 QC 부분에 대해서 품질 관리 부분에서 어느 정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천연물은 초창기에는 농산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련 안전성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품질 관리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으로 지표 성분이라든지 활성 성분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대량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도 지속적으로 연구돼서 상용화될 수 있는데 큰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